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한낮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벼 이삭들이 알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고개를 저어 푹 숙이고 있어요. 이제 거둬들이면 되겠죠.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을이 되면 모두가 시인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가을이 되면 편지를 쓰고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 문자, 카톡, 메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 참 빨간 우체통이 참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음악을 하려고 하면 가는 길도 알아야지, 화음도 알아야지, 그리고 박자도 알아야지,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중에 음악의 3요소 중에 중요한 박자. 이 노래는 연주하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제가, 계명 읽기. 눈으로 음표를 보고 이게 돈지, 렌지, 민지를 읽을 줄 아는 것이 눈으로 연주하는 것을 시창이라고 합니다. 시창.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가수들, 성악가들은 이렇게 악보를 딱 보면 눈으로 노래를 먼저 해요. 눈으로 노래를 하는 것은 음자리표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소리는 없지만 눈으로 계명을 읽으면 그 소리가 외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 계명을 읽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겉으로 내뱉는 것이 발성이라 그러죠. 발성. 그래서 제가 계명을 읽어볼게요. 계명, 자, 읽습니다. 도미솔 도 도미솔 레 도미솔 솔 파미 파미 레도 도솔 라솔 도미솔 솔 파미 파미 레도 들어본 것 같죠?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읽으면서 음정이 정확해지면 계명 읽는 것으로만 건반을 눌러보지 않아도 계명이 음정이 정확하면 계명 읽는 것으로만 노래가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도의 높이가 있고 레의 높이가 있고 미의 높이가 있고 높낮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 높낮이를 목소리로 발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실력자예요. 계명을 읽지 않고 눈으로 보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본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도미솔 도미솔 레 도미솔 솔 파미 파미 레도 도솔 라솔 도미솔 솔 파미 파미 레도. 이 노래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하자 춤추자 둥글게 돌면서 사뿐 꽃밭을 돌면서 춤추자. 수군 돌리기 생각나죠? 이것처럼 악기를 연주하시면서 계명 읽기 꼭 소리내서 하시면 정말 음악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음악의 실력을 쌓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노래 제목은 노래하자 춤추자입니다. 오늘 전자올겐 첫걸음 6-2강은 박자 잡기, 박자를 알자는 거예요. 박자 뭘 잡아야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뭘 잡아야, 고기를 잡아야 이게 무슨 고기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야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듯이 그것처럼 박자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고 박자 잡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노래하자 춤추자라는 이 곡을 배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래하자 춤추자는 4분음표와 점 2분음표 그리고 중간에 8분음표 2번 딱 나오고 그리고 점 2분음표 나오고 이래서 이 노래는 쿵짝으로도 연주할 수 있고 4분음 3박자는 왈츠 쿵짝짝인데 어떻게 쿵짝으로 노래를 연주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자 잡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자 잡기를 할 때는 항상 기본이 제가 뭐라 그랬죠? 4분음표라 그랬잖아요. 4분음표. 4분음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가 북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오이채를 하시고 싶다. 오이를 하나 골랐어요. 2개를 고르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를 골라요. 하나를 골라서 보고 상태를 보고 좋으면 한 단이나 뭉치를 사죠. 그것처럼 음악에서는 한 박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오이 무침을 하려고 하나를 골라서 채를 썰어서 하다가 보면 너무 크면 남기고 모자라면 또 하나를 집죠. 2개를 집지 않아요. 그것처럼 음악에서도 음표를 보고 박자를 계산할 때는 마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4분음표 한 박자짜리를 가지고 박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번 강의가 정말 중요한데 잘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박자를 따질 때는 한 박자 4분음표 4분의 3박자나 4분의 4박자나 4분의 2박자는 4분음표가 한 박자죠. 그리고 8분의 6박자일 때는 8분음표가 한 박자죠. 그죠? 네. 8분의 6박자는 8분음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배워야 되고 4분의 3박자는 4분음표를 한 박자로 하기 때문에 4분음표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책을 딱 봤을 때 뭘 본다고요? 한 박자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4분음표를 어떻게 내가 연주를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분음표가 3개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을 4분의 3박자라고 하죠. 그래서 4분음표를 하나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치워야 되겠죠. 박자의 기준은 한 박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곡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곡을 통해서 박자를 잡기 위해서 이 곡을 선곡을 한 거예요. 그죠? 4분음표는 지금까지 쿵짝으로 연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분음표 안에는 8분음표 2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음표를 쿵짝으로 연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따라 또 4분음표 하나에 8분음표 3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3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있어요. 요것을 셋 있다는 표라고 그러죠. 셋 있다는 표. 셋 있다는 표는 요 8분음표 3개를 묶어서
한 박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 8분음표 3개와 이 8분음표 3개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세뒷다는 표고 요것은 8분음표 3박자를 묶어 놓은 거예요. 다음에 8분의 6박자, 8분의 3박자 강의할 때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박자의 쿵짝과 한 박자의 쿵짝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오르락 내리락 가는 길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파미레 도시라솔라시도 요 운지 연습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분음표를 쿵짝이나 쿵짝짝으로 연주하는 법을 연습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드를 안 적었네요. 이제 코드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자, 도미솔 뭐죠? 샵도 없고 플랫도 없으니까 도미솔 C 키네, 그죠? 도미솔 C 코드네요. 1도 화음 도미솔 도 1도 화음 도미솔 1도 화음 C 코드 레 솔시레 5도 화음 G 코드. 자, 다시 도미솔 1도 화음 C 코드 솔 파미파 솔파미파 이것은 G 코드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솔시레파 G7 코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 여기에서는 미가 긴 박이기 때문에 항상 코드를 달 때는 긴 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미, 그 다음에 도. 실력이 되면 두 박자를 C 코드로 하고 한 박자를 G 코드로 바꿔주고 C 코드로 넘어가면 훨씬 음악이 변화가 느낌이 좋죠. 도미솔 1도 화음 C 코드 솔 1도 화음 C 코드 그 다음에 라 파라도 F 그 다음에 솔 도미솔 노래의 흐름에 따라 G 코드가 될 수도 있고 C 코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도미솔로 반복되니까 G 코드로 해주는 게 듣기가 좋겠네요. 자, 도미솔 C 코드 솔파미파 기억나시죠? G7 G 코드로 왼손 잡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G7 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C 코드 G를 G 코드로 레를 G 코드로 바꿔주면 훨씬 듣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C 코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쿵짝. 4분음표 하나에 8분음표 두 개가 있으니까 옥탑으로 도. 5번, 1번, 아코디언은 4분, 3분이지만 올게는 쿵딱, 쿵딱, 5, 1, 5, 1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4분의 3박자에서 쿵짝짝으로 왼손을 반주를 넣어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박자의 느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음악은 항상 박자를 이야기할 때는 한 박자 4분음표를 가지고 박자를 말한다고 논한다고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박자 훈련할 때는 아코디언으로 하는데 올겐보다 쿵짝이 더 선명하게 들려서 좋은 것 같죠. 박자 훈련할 때는 주로 뭐 메트로놈을 켜라, 메트로놈 켜지 마세요. 메트로놈은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도 메트로놈 켜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박자를 자꾸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메트로놈을 켜지 마시고 일단 쿵짝으로 연주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2분음표는 4분음표가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분음표는
두 박자라 그러죠. 점 2분음표는 우리가 4분음표 3개 세 박자라 그러죠. 뒤에 있는 점이 앞에 두 박자의 반을 더 더해준다 그랬죠. 두 박자니까 점이 앞에 두 박자의 반은 한 박자죠. 더하기 1 해서 이 점이 한 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박자 더하기 한 박자 해서 점 2분음표는 세 박자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2분음표는 두 박자니까 쿵짝이 몇 번이죠? 쿵짝 두 번 들어가야 되죠. 왜? 4분음표가 두 개니까. 그러면 점 2분음표는 쿵짝이 몇 번이죠? 세 박자니까 쿵짝 세 번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연습을 언제까지? 몸이 반응할 때까지. 몸이 반응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아가씨일 때 할머니인데 음식 배울 때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나씩 배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하고 결혼을 하고 밥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6개월 하고 1년 하고 처음에 아가씨들이 결혼해서 밥을 하면 삼청밥이 됐다가 이청밥이 됐다가 밥을 태웠다가 죽밥이 됐다가 떡밥이 됐다가 꼬두밥이 됐다가 밥 종류를 참 많이 만들어내요. 갓 결혼하신 분들은 된장찌개도 짰다가 싱거웠다가 막 반찬이 춤을 춰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아가씨 엄마의 음식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 맛을 표현하더라고요. 왜? 많은 훈련을 1년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요.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동안 말없이 먹어줘야 돼. 뭐 반찬이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그러면 그 반찬 만들 때 신경이 쓰여서 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꼬두밥이 나오든지 죽밥이 나오든지 찬밥이 나오든지 삼청밥이 나오든지 맛있어 수고했어 맛있어 수고했어 그러면 아내가 이제 새색시라 그러잖아요. 잘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칭찬 속에서 음식의 맛은 점점 맛있게 변해가는 거죠. 그것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듯이 4분음표를 쿵짝으로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2분음표를 쿵짝 두 번. 그죠? 두 박자니까. 점 2분음표는 세 박자니까 쿵짝 세 번. 이 원리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음악을 시작하고부터 음악이 끝나는 날까지. 왜? 이 쿵짝 반주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악을 하면 평생 사용해야 될 주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8분음표로 쿵짝할 때는 폴카가 있고요. 슬로우 고고가 있고요. 비긴이 있고요. 고고가 있고요. 이 8분음표를 가지고 주로 주법을 만드는 거예요. 주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것을 꼭 4분음표만 보면 쿵짝, 4분음표만 보면 쿵짝짝. 요 두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왼손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디에서 4분음표 나온다. 쿵짝 쿵짝 세 번, 쿵짝 세 번. 그 다음에 쿵짝 그 다음에 8분음표로 나오면 앞쪽에는 쿵, 뒤쪽에는 짝이잖아요. 그죠? 쿵, 짝. 여기도 앞에 쿵, 짝.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쿵짝을 느끼면서 항상 연주를 할 때는 왼손 베이스 쿵짝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쿵짝 위에다가 멜로디를 얹어야 되거든요. 본래는 작곡을 할 때는 곡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이 곡을 음악으로 표현할 때는 반주를 해야 돼요. 반주 위에다가 이 멜로디를 얹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멜로디만 연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요즘은 식탁이라는 게 있었지만 항상 밥을 먹으려고 하면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밥상부터 준비해야 돼요. 밥상을 놔야 엄마가 반찬 드려주고 밥도 드려주고 국도 드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밥상을 놔야 돼요. 그 밥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반주예요. 반주. 그죠? 뭐 마루에 그냥 앉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방에 앉아서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멜로디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음악이 음악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반주잖아요. 반주. 그래서 4분음표 보면 일단은 무조건 쿵짝짝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좀 아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좀 안다고 건너뛰기 하면요. 자, 아코디언 쿵짝 소리가 좋잖아요. 자, 쿵짝 세 번. 자, 갑니다. 계명 읽기 잘 하시고요. 도, 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느렸죠?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계명 잘 읽으시고, 쿵짝쿵짝. 아이고, 차버렸네.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혼자서 하니까. 자, 쿵짝. 4분음표 무조건 쿵짝이죠? 도, 미, 솔, 도, 미, 셋. 자, 됐죠? 그리고 초보자들이 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은 8분음표 2개 나왔을 때 쿵짝짝을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쿵짝짝을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째 줄은 쿵짝짝, 둘째 줄은 쿵짝, 셋째 줄은 쿵짝짝, 넷째 줄은 쿵짝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4분음표를 음악에 따라서 계속 박자를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4분음 3박자에서 쿵짝과 쿵짝짝을 연주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고의 연주법입니다. 6-1강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잘 보셨죠? 그렇게 연주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줄은 쿵짝짝 갑니다. 조금 전에는 쿵짝으로 했지만 4분음표 하나에 세 뒷따는표 쿵짝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쿵짝짝 세 번. 그 다음에 쿵짝을 하라 그랬죠. 쿵짝짝.
저는 올겐 레슨을 할 때 요렇게 가르칩니다. 요렇게 가르치면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가면 연주를 정말 잘 하세요. 연주를 정말 잘 하세요. 그런데 아이고 뭐 그래가지고 뭐 되겠나? 김병만 씨가 이런 말 하죠. 코미디 김병만 씨. 김용만 씨가 이러죠. 좀 체격 좋은 친구 보고 나 어제 하와이 갔다 왔어. 이런. 하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가봤어? 그럼 김용만 씨가 다시 묻죠. 하와이에 대해서 알아? 하와이 가봤어? 안 가봤어? 모르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은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은 쿵짝으로 연주해 봤어? 쿵짝짝으로 연주해 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아구찜이 참 맛있죠. 그런데 아구찜을 못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왜? 지레 짐작으로 아니면 뭐 입맛이 안 맞아서 또 이 음식 먹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돼지고기를 먹은 게 아마 30살 넘어서 먹었어요. 30살 넘어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뭐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고기를 또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고기를 무척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밥은 누가 만들어요? 반찬은 누가 만들어요? 엄마가 만들잖아요. 엄마가 고기를 싫어하시니까 고기 반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형제들은 어릴 때 육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거의 구경 못했어요. 저희들은 뭐 의뢰이 엄마가 해주니까 이렇게 먹나 보다. 돼지고기는 뭐 그 냄새도 나고 뭐 입에 넣으면 좀 느끼하고 이래서 전혀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고기 좋아하는 저희 아버지는 무척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왜? 엄마가 고기 반찬을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30 넘어서 저희 집사람 만나서 저희 집사람은 또 내륙 지방에 살아가지고 육고기는 잘 먹는데 생선은 못 먹더라고요. 내륙 지방에는 예전에는 뭐 냉장고도 없지, 슈퍼도 없지, 뭐 옛날에 시장에 가면 찌개 지고 뭐 갈치, 고등어 팔러 오면 갈치는 소금 막 절여가지고 오면 몸통은 좀 있는데 내장이 있는 쪽은 다 뭐 상해서 못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만큼 내륙 지방에는 생선 먹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봤느냐, 먹어봤느냐, 봤느냐는 거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왜? 해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서울에 가니까 옛날에 서울에 가니까 뭐 63빌딩이라고 빌딩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더라. 뭐 하늘에 기둥을 세우는 것 같더라. 뭐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웃기고 있네. 그러면 뭐라 그래? 너 봤어? 서울 가봤어? 기차 타봤어? 고속버스 타봤어? 안 타봤어? 서울에 안 가봐서 말을 하지 말라고. 똑같은 논리예요. 쿵짝으로 어떤 노래든지 연주할 수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쿵짝짝으로 연주하는 곡은 비교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그 보랏빛 엽서 또 해야 되겠네. 요게 쿵짝짝이잖아요. 4분의 4박자에서 한 박자를 쿵짝짝으로 하면 슬로우 락 주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4분의 3박자에도 쿵짝짝으로 4분음표를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하자 춤추자 이 곡은 쿵짝짝으로도 연주가 되고 쿵짝으로도 연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올겐 첫걸음 6-2강에서 박자 잡기 할 때는 이 노래하자 춤추자 이 곡으로 쿵짝
쿵짝짝. 첫째 줄은 쿵짝짝, 둘째 줄은 쿵짝, 셋째 줄은 쿵짝짝, 넷째 줄은 쿵짝으로 연습을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앞으로 쿵짝 동행이잖아요. 바로 되거든요.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지금 배우는 것이지 노래하자 춤추자 곡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4분음표를 쿵짝으로도 연주할 수 있고 쿵짝짝으로도 연주할 수 있다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방법을 배워야지 밥을 백날 먹어봤자 밥을 못 하잖아요. 왜? 밥을 하는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밥 만드는 원리를 배우게 되면 배고플 때마다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갑니다. 시간 다 돼가니까. 자, 첫째 줄 쿵짝짝. 재미있게 쿵짝. 쿵짝짝. 멋있죠? 요게 이제 훈련되면 뭐만 바꾸면 돼요. 이제 4분음표를 어떻게 연주하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8분음표가 들어가 있는 곡을 선택해서 이제 쿵짝을 맞추는 법, 그 다음에 세뒷단음표가 있는 곡을 선택해서 쿵짝짝을 맞추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뭐만 바꾸면 돼요. 방법을 알았으니까 뭐만 바꾸면 돼요. 곡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왼손 반주는 쿵짝, 쿵짝짝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곡마다 반주를 바꾸면 안 돼요. 아셨죠? 꼭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셔요. 해보지 않고 뭐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입만 교수고 입만 박사예요.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핵심은 4분음표를 쿵짝짝으로 연주를 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면 손 많이 아프죠? 잡기만 했지 손을 펼쳐본 적이 없어서 항상 잡는 데 익숙하잖아요. 사랑도 잡아, 돈도 잡아, 놈도 잡아, 밭도 잡아, 권력도 잡아, 모든 걸 잡는 법만 배워가지고 이래 손을 펼쳐서 나누어 주는 법에는 훈련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근육통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면 쉬어 가면서 연습하셔서 꼭 쿵짝짝 숙달시키시면 앞으로 강의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짧은 시간 내에 연주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첫째 줄, 셋째 줄은 쿵짝짝, 둘째 줄, 넷째 줄은 쿵짝으로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가을입니다. 이제 설악산에 단풍이 든다고 합니다. 지리산의 높은 노고단에서 단풍이 든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번 가을날 정말 연습을 통해서 멋진 연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시고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아셨죠?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